할게요. 지금 저 속보가 뭐 이렇게 뉴스 또 보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뉴스를 보시는데, 여기 보시면, 이 근원 PC가, 여기 보시면, 예, 미국 근원 PC가, 예, 대문자로, 예, PC가 3.4% 4% 올랐다고.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속보가 뜨거든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가다. 9월 금리 인상 가능성 이렇게 나오는데, SM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실적이 받쳐주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가능성이 나오는데, 가능성이, 예, 나오고 있다. 예. 하지만 실적이 받쳐주고 있다. 실적이 받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기 보시면 9, 10월에 집중적으로 몰려있어. 9, 10월에 집중적으로 몰려있고, 8월에 왜 그 잭슨홀, 이 생각났다. 어이씨. 아마 8월, 올해, 첫 번째 뭐냐면, 올해, 잭슨홀 미팅이 아마 26년 8월 27일인가 그럴 거예요. 8월 27일, 근처다. 요거. 그리고 두 번째로, 7월 28일, 29일,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9월 15, 16, 9월 15, 16일, 그리고 10월 27, 28, 27 근처, 요렇게 있습니다. 그 7월달, 9월달, 10월달 쭉 있습니다. 그 사이에 8월달에 통찰자 주인님 안녕하세요,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 8, 9, 10 쭉 있는 거야. 이게 뭐 하냐면, 세 번째로 7월 말부터 연준 의장 입을 계속 봐야 한다. 계속 관찰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미국하고 이란 휴전 협상 60일 맞죠, 그죠? 60일인데 대략 계산하면 8월 중순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8월 중순 15일에서 20일 사이입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이. 그러니까 요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잭슨홀 미팅인 거예요. 잭슨홀 미팅. 그러니까 실적은 7월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7월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은데, 이 금리 인상의 여파가 과연 실적이 성장성이 뒷받침해 줄 것인가, 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올 때, 이 잭슨홀 미팅이 분기점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시장이 지금 여기 보시면 나스닥이 마이크론 실적 때문에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토토파파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장은 부러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60일선 미국 나스닥이 딱 60일선 딱 걸치고 올라왔어요. 21선에서 겁나게 싸우다가 지금 우리나라 일봉을 보시면 21선 딱 지지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21선 지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강한 겁니다. 싹 다 지우고 여보 좀 땡겨가지고 몽쉘이 지우고 보면 우리나라는 진짜 21선 지지하고 있고 지금 나스닥은 60일선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EWI를 보면 EWI 잘 봐야 됩니다. 이제 보시면 EWI도 21선 어제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뭐 미국 시장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는 EWI 진짜 잘 봐야 된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보면 21선 위에서 놀거든요. 결과론적으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뭐 금리 이야기도 하고 다 이야기 하시는데 같은 이야기지만 결과론적으로 시장을 볼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EWI 관찰을 해야 된다. 어디든 간에. 그러니까 어제 같은 시장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20일선 지지하고 밑구리라고 땡겨 올렸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이 괜찮다고 보는데 EWI도 지지하고 땡겨 올리고 아직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제 이번 주만 잘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거와 덧붙여서 시장이 만일에 이렇게 된다면 제일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저는 이건 관심 종목이에요. 가는 놈만 가는 거 아닌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거 가는 놈만 가고 나머지 다 두들겨 패고 결국은 미국이 최악의 경우 잭슨홀 미팅 이때 연준 의장이 뭐라고 주저리 할지 모르겠지만 이 여파로 8월 27일이지 않습니까? 9월 10월 특히 9월이 좀 중요하죠. 그죠? 9월 10월 이 연준 회의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 근처 8월까지는 시장을 한번 반등한다고 보는데 만일에 물가 인상에 대한 어떤 것이 나온다면 만일에 급격하게 시장이 바뀐다 그러면 9월 아니면 10월쯤에 뭔가 한번 그 트리거가 터질 것 같아요. 그 앞에 힌트는 잭슨홀 미팅이고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잘 관찰을 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금리 이거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썰입니다. 썰. 어제 왔던 이야기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미국 입장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실적이 나오고
실직이 나오고 금리 인상을 한 번, 두 번 정도까지 하여도 시장이 괜찮다고 하면 즉 이런 시나리오로 시장이 지지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여전히 지금처럼 움직일 확률이 높고 이것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서는 최악입니다. 최악. 왜냐하면 삼전 하이닉스 빼고는 다 눌린다는 얘기니까. 지금 삼전 하이닉스 빼고는 제외하고 다 눌린다. 그러면서 두 놈만 가고 시장을 땡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서 시장 하면서 미국 시장은 오르는 것 같지만 이것은 문제가 이건 우리나라 시장이고 이 썰입니다. 썰. 여기 지지된다. 이렇게. 그러면서 다른 미국 이외의 나라들의 금리 인상이 정당화되고 금리 인상 속도를 가속화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잘 나온다 해도 좋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입장에서 진짜 미국 입장에서 실적이 또 나오고 금리 인상을 한두 번 정도 뭐 하여도 시장이 괜찮다 하면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상 이야기해도 시장은 지지된다. 그러면서 만일에 9월이나 10월쯤에 금리 인상을 만일 한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먼저 금리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당화되고 그러면서 특히 유럽은 금리 인상 들어갈 거고 일본의 금리 인상을 갖다가 촉발시키면 이거 최악의 상황이 될 거고 그 최악의 상황이 가기 전에 우리나라 삼전하고 하이닉스만 올라가는 시장 계속되는 거고 그 외의 시장 주식들 다 죽는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금리 인상 속도가 가속화돼 버리면 진짜 거짓 말고 우리나라 시장 전 세계 시장이 초토화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만 살고 언제까지? 중간 선거 때까지. 그런 최악의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분기점이 잭슨홀 미팅이 될 거고 그러면 그 여파가 언제 터지느냐. 우리나라는 아마 그러면 요때 9월 15, 16, 10월 27 이때부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8월 27일부터 탈출각이 나와야 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만일에 이런 시나리오인데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많이 살살 나오고 있다. 만일에 여기 점점 확률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 지금 시장을 보시면 삼전 하이닉스 빼고 삼성전기 이거 빼고는 가는 거 없잖아요. 다 무너지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가는 게 뭐 있어요? 없잖아요. 예. 뭐 조선도 가는 듯 하도 못 가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뭐 없어요. 뭐. 그러니까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이오가 가겠습니까? 바이오 못 간다고 이렇게 되면. 그리고 금리 인상이 되면 소비가 주춤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주류나 뭐 이런 거, 음식료, 이것도 그렇고, 일단 소비와 관련되는 종목들도 다 무너지는 거지. 그리고 정권도 잘 된다, 잘 된다 하는데, 이거 잘 되는 게 아니지. 예. 지금 상황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냥 시나리오입니다. 썰이라고 썰. 이게 지금 이제 속보가 PC가 지금 한 56분 전, 1시간 전에, 예, 전년 대비 3.4% 해가서 2023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기록했다고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미국은 나 혼자 살고, 예,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해도 자기는 살아남는 거야. 이게. 예.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고, 그럼 일본도 금리 인상이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는데 연타속으로 만일에 줄줄이 사탕으로 한다. 그러면 시장이 좋게 나올 리가 없죠.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시장은 최악인 것이, 상반기 상승 시나리오, 하반기 하락 시나리오가 맞게 되는 겁니다. 맞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예, 상황, 그것 때문에 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연기금이, 예, 시장 분위기와 상관없이 매도하는 사인을, 예, 매체를 통해서 정당화하는 기사가 나오고, 대략적으로 6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 후에는 조정이 온다. 내가 그래서 21년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죠? 기억나시죠? 여기. 요때 연준이 그랬다니까. 시장 올라가고 막 다 했는데, 정부에서 막 해서 꿋꿋하게 팔면서 시장에서는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했다니까. 이거 리밸리싱을 위해서 팔아야 된다면서. 이 이야기가 연준의 리밸리싱 하면서 수익 얘기했는데 한 두세 달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두세 달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여기 일자별로 보면 연준이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금이 판지 오래됐어요 벌써. 예.
샀는 날짜보다 판 날짜가 많다니까. 올해 들어와가지고 기금이 금액으로 봐도 그러니까 12월 9일 아닙니까? 12월 초부터 보면 판 날짜가 더 많아. 그리고 금액으로 봐도 더 많이 팔았고, 알게 모르게 기금은 야금야금 파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언론에서 떠들기 시작한 게 아마 한 2달 전부터일 거야. 야금야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달 초에 대대적으로 떠들었지 않습니까? 뭐 외국 이야기하면서 매체에서 떠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거와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한다면 아마 각이 딱 나오는 거야. 내가 생각에는 요때 9월 중순 10월 9월 15일 16일 10월 27일 요 연준 회의를 딱 보면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25년이고 26년에 보면 10월 지나고 나면 12월이에요. 그러니까 9월 10월 이때 분명히 8월 달에 이거 왜 이게 기억이 안 나지? 잭슨홀 미팅 이후에 시장은 긴장하기 시작할 거야. 분명히 긴장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거거든. 최악의 시나리오. 근데 이런 점을 앞으로 잘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예. 그러니까 간다 안 간다 그런 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는 삼전하고 하이닉스만 가고 그 외의 종목들은 완전히 똥되는 거고, 그리고 잘못하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면서 손실 보고 탈출해야 되는 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탈출되는 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점도 있으니까 이런 시나리오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